어제 치러졌던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주 하원의원의 출사표를 던진 한인 앨런 박 후보가 11월 본선거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오는 20일 뉴욕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 후보들이 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5개 주 정부가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연방 실업 수당을 조기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 애완견 쇼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최초로 야외에서 무관중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폴리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피해자 대다수가 한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말 미국에서 벌어지게 될 유통기한이 지난 미사용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수백만 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어제 실시됐던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37 선거구 앨런 박 민주당 주 하원의원 후보가 본선거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선거구 특성상 박 후보는 뉴저지 최초의 여성 한인 하원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가능성이 큽니다. 시의원 예비 경선에서는 한인 후보 10명이 본선거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어제 주 전역에서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졌던 한인 후보 12명 중 10명이 본선거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뉴저지 최초의 한인 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앨런 박 전 시의원은 러닝메이트인 샤마 하이드 후보와 함께 2명의 상대 후보들을 2배 이상 표차로 이기고 11월 본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올해 민주당 강세 지역인 큰 이변이 없는 한 각 후보의 하원의원 당선이 유력합니다. 제가 이번 된 거는 혼자서 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데모크라틱 민주당 팀 저를 굉장히 서포트해주고 그것만 아니라 37 district 다 서포트해준 사람, 특별히 Powell Park, I feel, right? 거기가 내가 사람들 제일 많이 부탁했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general election 해도 다 이제 다시 또 부탁해야 되지만 진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된다면은 question 있든 아니면 뭐 물어보든 제가 always 내가 전화 들어주고 꼭 우리는 내가 목소리로 트렌튼 되면은 목소리 되니까 꼭 연락하세요. 무조건 연락하세요. 러닝메이트였던 샤마 하이드 후보는 박 후보에 이어 2위로 무난히 본선거행을 확정지었습니다. 37 선거구 주 상원의원의 출사표를 던진 친한파 고린 존슨 하원의원도 상대 후보인 벨리 허트 의원을 큰 표차로 이겼습니다. 펠리세이스 파크에서는 6선에 도전하는 이종철 부시장과 재선에 나선 폴김 시의원 등 2명의 현역 시의원 후보와 과거 부시장과 시의원을 지낸 제이슨 긴 후보가 시의원 후보 2자리를 놓고 3파전이 벌어졌습니다. 펠팍 민주당 위원회 공천을 받았던 이 부시장과 폴김 시의원이 본선거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펠팍에서는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이 부시장과 김 의원 등 민주당 측 두 후보와 고당 후보로 나선 스테프니 장 후보 간의 대결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펠팍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에서도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상대 후보 없이 부전승으로 본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시의원 후보인 제니정 시의원과 공화당 크리스토퍼 조 시의원 간 격돌이 확정됐습니다. 리오니아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나선 조앤 최 시의원 역시 상대 후보 없이 본선거 행을 확정지으며 재선을 노리게 됐습니다. 에즈워드에서는 공화당 미셸 한 후보가 상대 후보 없이 본선거 행을 확정지으며 초선 시의원에 도전하며 오타펜 공화당 시의원 후보로 나선 진유 시의원은 본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두만테서 재선에 도전하는 지미체 민주당 시의원 역시 상대 후보 없이 본선거 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리치필드에서 4선에 도전했던 데니스 시의원은 3위로 밀리며 민주당 경선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오는 22일 뉴욕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 후보들이 지역구를 돌며 통역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한인회와 한인단체들은 KCS에서 예비선거 참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 한인회와 각 한인단체들은 예비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뉴욕 한인회,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KCS, 뉴욕 퀸즈 YWCA와 뉴욕 퀸즈 한인회, 뉴욕 가정상담소, 플러싱 먹자골목 상가번영회 등 한인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오는 22일 예비선거 전까지 지속적으로 투표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같이 모여서 이제 독려하는 그런 스트리트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깝게는 이번 주 오는 토요일 날 저희가 노던에 있는 156가에 있는 H마트에서 5시에 모여서 저희가 조기 투표 참여 이 격려 운동을 갖다가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투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참여율이 유권자 등록 대비 참여율이 한 50% 정도. 근데 뉴욕시 전체 유권자 대비 참여한 분들이 6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 정도 뒤처지는 커뮤니티인데 이번 기회에 적어도 작년에 대통령 선거 정도만큼은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자리에서 민권센터의 김갑송 국장은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와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안과 한인들의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면 결국 그게 이 한인과 아시안 후보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건 뭐 그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투표율을 그래서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KCS의 김명미 부회장은 투표 전에 각 후보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약만 내세우는 후보가 아니라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되고 나서는 안 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진실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한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의 이 서비스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땐 도망가는 사람 필요 없어요. 앞장서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한편 이번 예비선거에는 뉴욕시의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23선거구 린다 이 후보와 19선거구 리차드 이 후보 등 한인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투표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한인 유권자는 민권센터, 시민참여센터 등에 전화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또 한국어 웹사이트를 이용해 부재자 투표 신청 방법, 조기 투표소 검색 방법, 순위 투표제에 대한 설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5개 주 정부가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연방실업 수당을 조기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9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주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 6일까지 지급되는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 중단하는 주정부가 25개 주로 늘어난 가운데 알래스카, 미시시피, 미주리 등이 12일을 시작으로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합니다. 지난 3월 시행된 연방정부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인 미국 구조계획법안은 주정부들이 이번 달 12일부터 더 이상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 등 4개 주가 12일부터 실업수당 지급 중단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주들은 오는 7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실업수당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들은 주당 $300의 연방 실업수당의 지급 중단뿐만 아니라 1년 넘게 실업수당을 받아온 기존 수령자들의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실업수당을 인상하는 대신 최대 $2,000의 복직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 프로그램의 조기 중단을 결정한 주들은 대부분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들인데 이 주정부들은 실업수당 장기 지급이 사람들의 취업 의욕을 없애고 기업들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경제 정상화를 막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주당 $300 실업수당 지급이 필요한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건강 위험, 육아 의무, 조기 은퇴와 같은 다른 요소들이 노동력 부족의 더 큰 원인이라며 소득 지원이 조기에 종료되면 경기 회복도 저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지난해 초 코로나 사태 이후 기존 실업수당에 매주 $30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오는 9월 6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14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웨스트민스터 캐널 클럽 주최의 뉴욕 애완견 쇼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최초로 야외에서 열립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CBS는 웨스트민스터 캔넬 클럽이 주최하는 2021 뉴욕 애완견 쇼가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25마일 정도 떨어진 테리타운에 있는 린드허스트 정원에서 진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린드허스트는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역사적인 대저택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중단 없이 열렸던 이 쇼는 그동안 매년 2월 뉴욕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100여 차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중 없이 진행되지만 팬들은 TV 중계를 통해 애완견들이 펼치는 다양한 깜짝 쇼와 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이 행사에는 전 세계 10개국과 미국 50개 주에서 총 2,500여 마리의 개가 참가합니다. 애완견 애호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마스터스 아길리티 챔피언십에는 원하는 모든 개가 출전해 경쟁합니다. 이 경기에 출전한 개들은 2개의 코스로 구성된 예선 라운드에서 실력을 겨루며 그 결과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개 50마리가 챔피언십 라운드에 진출해 왕자를 겨룹니다. 약 350마리의 개는 각종 장애물 코스에 도전해 묘기를 선보입니다. 주최 측은 내년부터는 다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쇼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 폴리 허튼 테러스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피해자 중 절반이 한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이 전소됐고 거주민 30여 세대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포틀리 타운 정부에 따르면 6급 알람 규모의 대형 화재가 발생한 포틀리 허드슨 테라스 선상의 5층 아파트 36세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한인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이재민 9가구는 인근 호텔에서 묵고 있고 나머지 가구들은 친척 등 지인들의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포틀리 소방국은 화재 규모가 커진 것은 아파트 골조가 목재로 만들어진 데다 스프링클러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3층 이상의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인 1980년대에 지어졌으며 골조는 목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매우 취약한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방화와 같은 범죄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쯤으로 아파트 2층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된 이후 화재는 건물 전체를 전소시킬 만큼 규모가 컸고 불길은 다음 날 새벽 1시가 넘어서 잡혔습니다. 100명 이상의 소방관이 화재 진압에 투입됐지만 화재 발생 당시 기온이 화씨 90도를 넘는 폭염이었던 데다 불길이 워낙 빠르게 번져 화재 진압에도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틀리 타운 정부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이나 기부를 접수받고 있으며 문의는 201-592-35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 수백만 회 접종분이 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백신 유통 기간이 이달 말로 임박한 데다 접종률도 정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미국 내에서 이달 말로 유통 기한을 채우는 존슨앤존슨의 얀센이 생산한 코로나19 백신 재고가 수백만 회분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얀센 백신 재고가 급증한 것은 지난 4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가 혈전증 발생 우려를 들어 얀센 백신 접종을 유보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CDC는 열흘 만에 사용 재개를 결정했지만 미국인 사이에서 얀센 백신에 대한 불안이 확산한 탓에 대량으로 예약이 취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얀센 백신의 경우 지금까지 2,140만 회 분량이 미국 정부에 납품됐지만 실제 사용된 것은 절반을 갓 넘기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비해 화이저와 모더나의 백신은 납품량의 83%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주에선 남는 백신을 폐기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는 유통기한이 만료된 백신 수천 회분을 폐기한 상태라고 A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보건부는 이달 말에 기한을 채우는 얀센 백신이 8만 회분이라고 밝혔는데 최근 크게 떨어진 오클라호마주의 백신 접종 속도를 고려하면 이 중 상당량이 폐기될 전망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백신 수출 규모를 당초보다 대폭 늘릴 예정이라며 5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구입해 나눠줄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단독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일에서 13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에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탑승하면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글로벌 백신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2,500만 회분의 백신 지원 계획을 우선 공개하면서 빈곤국 우선 수출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한국에는 100만 회분의 얀센 백신을 제공했습니다. 최근 뉴저지주 뉴 브런즈윅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희귀 뇌 질환이 보고돼 지역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뉴 브런즈윅 이사회와 뉴저지주 보건국은 최근 이들 지역에서 희귀 뇌질환으로 총 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사망한 한 환자의 경우 발병 3개월 전까지 특이한 질환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발병 직후 근육 이상으로 인한 경련 증상과 함께 언어 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당 의료진들은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다양한 뇌 질환에 대한 연구를 거듭했으나 그 어떤 질병과도 맞지 않은 증상을 보이면서 병명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뉴 브런즈윅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공통점 이외에 어떤 공통점도 발견되지 않아 기존 병증의 이형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질병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은 뉴욕의 공연장 카네기홀이 전날 90여 개 공연으로 짜인 2021-2022 시즌 일정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2021-2022 시즌에는 본거지 링컨 센터가 리모델링으로 문을 닫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4차례에 걸쳐 무대에 오릅니다. 카네기홀은 이미 확정된 90여 개 공연 외에 일정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네기홀이 새 시즌을 시작하기 전까지 공연을 중단한 기간은 15개월에 달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카네기홀이 코로나19 탓에 공연을 중단한 기간은 1891년 개관한 뒤 130년간 최장 기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카네기홀은 공연장의 문을 닫은 기간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관객을 불러들이려고 했지만 재정적으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카네기홀은 코로나19 기간 재정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직원들의 임금을 최대 10% 삭감했고 160여 명을 해고하거나 무급 휴직으로 돌렸습니다. 지난 3일 뉴욕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토비 앤 스타비스키 의원이 상정한 것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등의 유래를 소개하고 이를 대표적으로 기념하는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 하원에서는 에드워드 브런스타인 주 하원의원이 발의하고 롱김 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같은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한편 뉴욕주 상하원은 최근 업스테이트 뉴욕 얼스터 카운티의 28번 도로 일부 구간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고속도로로 명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셸 힌체이 주 상원의원과 케빈 카일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뉴욕주 스루웨이 19번 출구에서부터 서쪽 방면의 얼스터시 모리힐 로드까지 이어진 28번 도로를 얼스터 카운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고속도로로 명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카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 전쟁 당시 얼스터 카운티 주민 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